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5월) 반등 기대감을 안고 시작했지만 아쉽게도 한 달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되살아난 금리 불안감에 올해 순매수 행보를 보였던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등 돌린 외국인, 6월에는 다시 매수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수급 향방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그야말로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HBM 사업을 둘러싼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사상 첫 노조 파업 선언이라는 내부적 악재까지 겹쳤는데요. 먹구름 잔뜩 낀 삼성전자, 지금은 관망이 답일까요? 아니면 다시 없을 매수 기회일까요? 잠시 후 삼성전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전해드리겠습니다.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상승하는 섹터는 존재하는 법이죠. 한동안 내리막길을 걸었던 화장품 섹터가 K-뷰티 열풍을 타고 제2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장주는 물론 중성주까지 섹터 전반에 화색이 돌고 있는 화장품주, 그 속에서 다음 주 화려한 주가 상승을 보여줄 기대주, 5스타와 엄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속 시원한 해법과 전략을 세워줄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다각도로 분석, 수익으로 이어지는 특급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이슈줌 시간입니다. 이 시간 김영구, 김동화, 이동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먼저 이번 주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확인해보죠. 어느새 5월 증시도 마무리됐습니다. 4월의 하락을 딛고 5월 반등을 모색하면서 전고점 돌파도 시도했지만 녹록지 않았는데요. 특히 월말로 갈수록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양상이었죠. 먼저 시장 힘을 받지 못하고 하락으로 이어진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국은 수급인데 외국인 강력 매도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던 외국인들이 5월 24일부터 급매도로 전환이 됐는데 거래일수 5일 동안 자그마치 2조 2천억, 2조 5천억 사이를 매도를 했습니다. 5일 동안 어마어마한 매도를 갖다 한 것이죠. 근데 기관들도 같이 따라서 했어요. 한 1조 2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거든요. 5일 동안에 2조, 또 기관들이 1조, 그래서 한 3조 이상을 매도를 했으면 우리 시장이 이렇게 될 만도 합니다. 그래도 그런 것이 삼성전자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노조 문제, 첫 파업 문제, 이런 것들도 외국인 매도를 자극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외국인들은 다른 거는 다 괜찮아도 이 파업한다면 머리를 좀 절레절레 흔드는 편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매도가 나왔고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29, 30, 31일 이 3일 동안 나온 그 500만 주, 600만 주씩 나온 게 1,700만 주입니다. 이렇게 매도를 했으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잘 올라가던 SK 하이닉스까지도 또 매도를 한 거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에는 선반영됐다고 하더라도 일단 삼성전자에는 영향을 좀 어느 정도 준 것으로 보여지고 추가적인 하락을 좀 더 보여준 이후에 반전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국내 증시 상승키는 이제 외국인이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외국인 행보에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6월 달 외국인이 다시 적극적으로 좀 순매수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렵다. 예, 그 이유는 이제 외국인들은 그 미국의 금리에 따라서 매수하는 경향이 좀 높은데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일단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들은 즉각적으로
5월 29일부터 약 이틀 동안에 한 4조 원 가까이에 대한 선현물 매도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일단 삼성전자의 수급도 역시 그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새로운 주도주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다라는 점들도 외국인들의 매수를 뒷받침할 수 없다라는 그런 쪽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나가 이제 삼성전자가 앞에서도 그 연구 대표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이 노조의 파업 때문에 쉽지는 않겠다 이제 그런 또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그 사실상 이제 HBM을 삼성전자가 이제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납품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 부분도 역시 좀 실패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 발열이랑 전력 소비랑 이제 이게 또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는 당분간 좀 어렵고 6월달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6월 증시를 앞두고 외국인들 수급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죠. 6월 FOMC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금리 변수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어서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FOMC 체크 포인트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금리 인하는 무산됐고 이번에도 좀 동결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죠. 네, 일단은 이번에도 금리 동결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 이제 연준 위원들의 이제 점도표상으로도 이제 금리 동결 확률은 한 99.1% 정도 높게 반영이 되고 있고 이변이 없다면 기존대로 5.5%대로 동결이 될 듯합니다. 동결보다 중요한 건 이제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에 대한 언급과 그리고 시기에 대한 언급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6월 11일과 12일, 13일 요 구간이 아무래도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구간으로 좀 보여집니다. 연초에 이제 3번 인하에 대한 언급 이후로 지속적으로 지금 나올 수 있는 금리 목표치가 쉽게 지금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도 있고 향후에 2번 인하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위태로워 보이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연준의장 발언까지 이제 감안하면 7월도 아마 물 건너갈 것으로 보이고 빠르면 9월 인하가 유력해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마 주식시장을 급하게 진입을 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접근과 회피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시장이 좀 가둬놓는 그런 형태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동안 글로벌 증시가 최고치를 경신할 때에는 반등에서 소외됐던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자 더 큰 낙폭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새롭게 6월 증시가 시작되는데 뭔가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에 SBS 비즈 증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서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곤 하는데요. 올해는 어떨까요? 6월 서머 랠리가 올까라는 물음에 온다 아니다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6월 증시에 대해서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봐야겠죠? 김용구 대표님은 서머 랠리는 잠시 보류, 그리고 김동화 대표님은 지수 약보합권, 이동우 대표님은 7월에서 8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면 6월 달에는 서머 랠리 기대감을 좀 접어야 된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미안합니다. 보릿고개 장세. 6월 장세는 딱 그걸로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먹을거리 별로 없는 장세라는 뜻이고요. 대신 잘 운영하면 거기서 종목별로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지수상으로 볼 때는 즉 숲을 볼 때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장세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엔비디아를 보셔야 돼요. 제가 엔비디아에 대한 예측을 갖다가 계속 지금까지 해드리고 있는데 거의 정확히 맞히고 있거든요. 1200달러 선 가기 전에 일단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거다, 저항을 받을 거다 했는데 일단 저항을 받고 있고요. 그럼 엔비디아가 올라가다가 상승하다 신고가갱신에서 저항을 받으면 차익 매물이 나오면 우리나라 AI 반도체들은 어떻게 되죠? 더 떨어지죠. 그중에 살아나가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패턴이 살아남은 것들만 상승을 하고요. 나머지들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2차 전지주들하고 반도체주들이 지수를 이끌어주는데 그 두 개 다 힘이 없다는 얘기죠. 2차 전지는 더더욱 힘이 없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만 보도 알 수 있거든요. 신저가만 파고 들어가거든요. 결국 답이 없어요. 결국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힘이 없기 때문에 6월은 피죽도 머더도 먹는 그런 장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동우 대표님은 이제 6월달 FOMC 이후 7월에서 8월달 상승을 기대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무래도 저는 뭐 김영구 대표님과 비슷한 논리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6월 달의 초반, 중반까지는 크게 하락을 할수록 오히려 7, 8월에 서머 랠리가 쉽게 나올 것이고 만약에 이 부분이 좀 조정이 약하게 들어온다면
아마 반등도 약하게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변곡점이 될 수 있는 FOMC 회의가 지나봐야 알 수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한 2주 정도의 이벤트 공복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FOMC 회의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동결은 이제 기정사실화돼 있긴 하지만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파월 의장의 입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6월 초중순으로 이제 FOMC 회의 전까지는 시장이 좀 조심스럽거나 아니면 좀 답답한 모습이 좀 예상이 되지만 하지만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앞에서 이미 일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 자체가 조금 제한적일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 아마 그 이후로는 재차 다시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형태가 돼서 저가 매수세가 아마 조금 더 많이 내릴수록 조금 더 유입이 쉬워진다라는 생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로 회복력도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7, 8월 상승 랠리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불안정한 시장 상황일수록 탄탄한 전략이 필요한데요. 5월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선 6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하는 게 좋을지 6월 증시 대응책 좀 전해주시죠. 네, 6월 달도 만만치 않은 시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을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가가 약세일수록에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올해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5월달 주도 업종이었던 화장품 업종과 또 전력주들에 대한 일부 편입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4월달에서 5월달 수출 증가율이 뚜렷하게 개선이 되고 올해 좋은 실적이 예상되는 업종은 낙폭과대 반도체 업종이 탑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장비와 소재 업종이 가장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많이 하락하는 반도체주들을 어느 정도 분할 매수와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대응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또 다른 증시 이슈 만나볼까요? AI 산업의 호황으로 엔비디아가 1분기 역대급 매출 기록을 달성하면서 엔비디아는 물론이고 AI 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 같습니다. 특히 에너지 관련주, 그중에서도 또 원전주가 큰 주목을 받았죠. 네, 일단 AI로 시작한 랠리가 이제 반도체, 전력 설비까지 강세를 좀 이어갔고 이번엔 원전주까지 불을 붙여놓는 그런 모습을 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AI 구동에 필요한 전력 자체가 기존의 검색 시스템에서 수십 배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15년 만에 도래한 이번 전력 산업 확장 사이클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이제 원자력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반등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올해 들어서 원전 테마 ETF 관련주들이 전체 수익률에서는 1, 2, 3위를 다 차지를 했었고요. 심지어 미국 빅테크 수익률도 제쳤던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5월 달에 가장 강한 섹터는 원전주로 지금 보여지고요. 앞서서 이제 우리기술, 보성파워텍, 한전산업 등이 강세를 보였고 지난번 수익 파이터에서도 강조해드렸던 우진엔텍이 단기적으로는 50% 이상 상승,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도 20%, 그리고 한전기술도 10% 이상 급등세를 좀 이어갔던 점도 그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딴 호재들로 최근 원전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원전주 가운데 특히 소형 모듈 원전, SMR이 크게 부각을 받았습니다. 차세대 원전 기술로 손꼽히는 SMR, 또 생소한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제 소형 원자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 설비를 약 한 100분의 1로 축소를 시켜놓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SMR이라고 좀 칭하게 되는데요. 이 AI 시대에는 탈탄소 정책 수단으로 탄소 중립성이 좀 보장되어야지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무조건 열 효율성이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에 비해서 탄소 중립성과 그 효율성 이 두 가지를 본다면은 소형 원전인 이 SMR이 단연코 좋다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미 미국에서는 이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좀 공동 투자를 하고 있고 SMR 사업에 대해서 그 실제 AI 데이터 센터에 이 SMR을 중심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발언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원전 중에서 이 SMR 관련주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SMR을 필두로 5월 높은 주가 상승세를 보인 원전 관련주, 그렇다면 6월에도 이런 강세가 이어질까요? 반도체, 전력 설비 등 AI 관련주들이 10배 이상 오른 걸 생각하면 이제 시작이라는 전망과 또 오를 만큼 올랐다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여기서 원전주에 대해서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죠.
김영구 대표님은 대장주 중심의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 김동화 대표는 SMR에 집중하자. 이동우 대표님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나 봐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시장보다 강한 이슈는 원전이랑 화장품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뭐 미국 AI 관련 회사들이 앞다투어서 지금 신재생에너지와 소형 원자로 관련 사업에 큰 투자를 시작했다는 점들이 가장 크게 주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원전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탈탄소화와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신재생에너지인 원자력을 다시 확대하는 정책들을 지금 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당장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과 함께 유럽 수주 확대에 대한 가능성도 열리게 되고 70년 만에 확대시킨 영국 원전 협력 등도 아마도 시장 이슈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서 테마성 이슈이긴 하지만 대기 중이라서 당분간은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김영구 대표님은 이제 대장주 중심으로 한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혹시 원전 섹터에서 대장주가 뭐예요? 네, 우진엔텍, 네. 우리기술, 두산에너빌리티, 하나 더 있다면 한전산업. 어. 뭐 이 종목들만 봐도 충분합니다. 뭐 BHI라든가 다른 종목들도 있지만 이런 종목들만 보시면 되겠고 우선 실전 투자로 1차 수익은 챙겼고요. 다음에 요번에 이제 조정을 또 급등락이 오면서 조정이 들어오잖아요. 오히려 4848 위주의 그 매매 전략도 좋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신규 상장하면서 급등했던 우진엔텍 같은 경우가 신고가 경신을 지금 뚫고 올라가다가 출렁거리고 있거든요. 두산에너빌리티나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패턴상 2년간 바닥을 다지다가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 전선주들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따라서 이 중에서 꼭 여러분들이 야 너무 종목이 많아 하나만 좀 줄여줘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9조 원 정도의 신규 수주까지도 예상되고 있고 패턴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눌림목 조정 들어오는 이 시점이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주 마지막 이슈 만나볼까요? 당신에게 필요한 투자 정보가 있는 곳 검색창에 크존을 검색하세요.